네, 잘 쉬셨습니까? 앞 시간에 이어서 셀프 리더십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했죠. 자, 3. 성취와 행복을 이루는 셀프 리더십의 핵심 역량. 성취와 행복을 이루는 셀프 리더십의 핵심 역량. 자, 성취와 행복을 이루는 셀프 리더십의 핵심 역량이 뭐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설계된 셀프 리더십은 구체적인 행동적, 인지적 전략들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행동적, 인지적 전략들로 구성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행동 중심적 전략으로 본다면 자기 목표 설정, 자기 보상, 자기 관찰, 자기 단서, 자기 처벌 등으로 구성된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일단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행동적 전략이고 하나는 인지적 전략이잖아요. 여기서 행동 중심적 전략을 먼저 본다고 한다면 행동 중심적 전략이 뭐냐? 무엇이 중요하냐? 첫 번째가 자기 목표 설정이다. 이번 주 일주일 동안 뭐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한다? 아니면 뭐 무엇을 준비한다? 뭐 운동을 한다? 이런 식의 분명한 자기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목표를 설정을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자기에게 보상을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자기가 목표를 설정한 것에 대하여 하지 못했다 그러면 자기 처벌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보상을 하거나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스스로 그 목표를 설정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했는지 못했는지, 왜 했는지 못했는지를 보는 자기 관찰이 있습니다. 내가 이 목표 설정을 했고, 목표 설정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가,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를 관찰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단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행동 중심적 전략은 먼저 자기가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 행동 설정한 것에, 자기 목표를 설정한 것에 대하여 스스로 본인이 그것을 얼마만큼 이루었는지, 이루었을 때는 보상을 해주는 것이고 이루지 못했을 때는 처벌을 함으로써 자신이 스스로 셀프 매니지먼트 또 셀프 리더십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스스로가 훈련하는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관찰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단서를 발견해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기를 스스로 셀프 리더십을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행동 중심의 전략에는 먼저 자기 목표 설정이 있는데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스스로 이행하도록 지시하는 행동 전략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기 목표를 세울 때는 구체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스스로 이행하도록 지시하는 행동 전략입니다.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아주 세분화해서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보상. 자기 스스로에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남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었을 때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이죠. 이 굉장히 좋은 전략이고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스스로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자기 관찰, 목표한 바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자신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한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내가 스스로 한 그 목표를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 그러면서 왜 이룰 수 없었는지, 이룰 수 있다면 무엇을 해서 이룰 수 있었는지, 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것이 훈련되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성공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단서 전략, 최상의 환경에서 행동하도록 부정적인 요인들을 없애고 긍정적인 요인을 확대하는, 그냥 자기 단서들을 이제 수집해야 보는 것이죠. 자기 관찰해서 정보를 수집했잖아요. 수집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이룰 수 있도록 해준 그 단서, 긍정적인 요인이 되겠죠.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면 왜 이루지 못했는지 부정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단서, 이런 것들을 단서를 발견하고 그 단서들로부터 긍정적인 것은 확대해야 될 것이고 부정적인 요인들은 제거해야 되겠죠. 그러한 노력들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좋은 전략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꼭 실천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작은 것부터 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자기 처벌, 자신에게 객관적이고 올바른 피드백을 주는 겁니다. 그 피드백을 통해서 자기에게 적절한 또 처벌을 하는 거죠. 아까 보상과 마찬가지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또 처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바꿀 수 있으니까. 자, 인지적 전략, 행동적 전략, 다음에 인지적 전략. 인지적 전략은 뭐가 있을까요? 상징적 메커니즘이나 감정적, 간접적 경험을 통하여 학습하고 경험하는 능력인데, 그 관찰과 상상을 통하여 정의하는 건설적 사고 전략이나 내재적 동기 이론 관점에서 자연적 보상 전략을 들 수 있다. 인지적 전략의 중요한 것은 상징적 메커니즘, 간접적 경험을 통하여 학습하고 경험하는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셀프 리더십은 긍정적 사고와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과 스스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효과적인 행동에 초점을 둔 인지적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긍정적인 사고와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 그리고 스스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효과적인 행동에 초점을 둔 것, 이것이 인지적 전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 사고와 태도를 변화시킨다. 스스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효과적인 행동에 초점을 맞춘다. 갑자기 이제 인지행동 치료가 되는데, 인지라고 하는 것이, 인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앞에 상담 시간이 됐지만 그렇게 하는데,
인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스키마입니다. 스키마. 이 스키마는 그냥 간단하게 사고의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인간은 이 스키마, 인지적 틀을 통하여서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것이든지 자신 각자의 틀이 있습니다. 사고의 틀이 있는 거죠. 그럼 이것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사고적 틀, 스키마가 잘못됐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틀을 바꿔주는 겁니다. 이 틀을 올바른 틀로, 좋은 틀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긍정적 사고. 그 긍정적 사고를 통한 태도의 변화. 이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 틀이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틀에 맞게끔 사람이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인지를 그렇게 한 거니까. 그래서 이 틀을 어떻게 바꿔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인지행동치료는 상담에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에요. 실제로. 셀프 리더십의 행동 중심적 전략, 자연적 보상 전략, 건설적 사고 전략 등 세 가지 전략은 총 9가지 하위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다. 자, 예. 그 다음에 셀프 리더십의 핵심 요인 이렇게 하자 해서 셀프 리더가 되기 위한 핵심 요건 첫 번째, 이건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자기 관찰을 통한 목표 설정. 계속 나오지만 먼저 목표를 잘 설정해야 된다. 그것 또한 자기 관찰을 통한 목표 설정. 허황된 걸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목표 설정. 그 다음에요. 자신의 목표를 매 순간 상기시키는 것이다. 리마인드 시키는 것이다. 항상 자신의 목표를 스스로가 리마인드 시키는 것이다. 셋째, 자신의 환경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목표를 설정했으면 그 목표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자신 주변의 환경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 일에만 몰두할 수 있기 위해서. 그 일에만 집중할 수 있기 위해서. 넷째, 인생의 목적에 부합하는 목표 설정이다. 자기 인생의 목적과 아무 상관없는 어떤 것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행복할 수가 없죠.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부합하는 목표 설정을 해야 되겠죠. 다섯 번째, 반복 연습이다. 인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또 가장 확실하게 이룰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반복 학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반복 연습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반복 연습을 통해서. 여섯 번째, 보상과 처벌을 활용하는 것이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 적절한 보상과 적절한 처벌을 해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일곱 번째, 긍정적인 셀프 토크 이용 방법. 자기가 자기 스스로 계속 대화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 스스로. 그런데 나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셀프 토크를 하는 겁니다. 여덟째, 기회적 사고를 가져야 합니다. 기회적 사고를 가져야 합니다. 자, 셀프 리더 육성 슈퍼 리더십이 나오는데 셀프 리더를 성장시키는 것이 바로 슈퍼 리더십이다. 슈퍼 리더십. 리더들에게 주로 적용되는 것이 바로 슈퍼 리더십입니다. 시스템을 구축하는 역할이 바로 슈퍼 리더의 몫입니다. 이건 참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슈퍼 리더가 작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큰 리더를 슈퍼 리더라고 하잖아요. 그죠? 대기업의 회장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하여튼 굉장히 어떤 큰 리더십을 가진 것을 슈퍼 리더라고 하는 것인데 이 슈퍼 리더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게 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것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잘 구축하여서 시스템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그것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참으로 리더의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슈퍼 리더의 몫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슈퍼 리더십의 주된 목적은 셀프 리더십의 역량이나 잠재력을 자극하고 촉진하는 것이다. 슈퍼 리더십은 성과를 이루기 위한 효율적인 노력이다. 그러니까 효율성. 슈퍼 리더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과를 이루기 위한 효율적인 노력이에요. 그것을 더 잘 이루기 위한 효율적인 노력이다. 이거는 여러분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에 자발적인 몰입과 더불어 책임감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이 결정한 그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결정하고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또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슈퍼 리더십은 자유방임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맡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 시스템에 의하여서 그것이 이루어져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슈퍼 리더십은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행동이나 업적에 영향을 미치도록 리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슈퍼 리더십은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행동이나 업적에 영향을 미치도록 리드하는 것이다. 슈퍼 리더십의 기본적인 목적은 조직 구성원의 역량을 개발하고 멘토링하며 이끌어내는 것이다. 따라서 슈퍼 리더십은 조직 구성원들을 자극하고 촉진하는 적극적인 리더십입니다. 적극적인 리더십입니다. 그 슈퍼 리더십의 사례가 이제 두 개가 나왔는데 바로 짐 캐리와 마틴 루터 킹입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죠. 짐 캐리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영화 배우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가명입니까? 여러 영화에 하단에 나왔던 그런 영화 배우죠. 근데 짐 캐리가 처음에 이제 이렇게 영화 배우가 되기 위해서 왔을 때는 당연히 굉장히 가난했겠죠. 근데 자기 아버지가 어려움 속에 있어서 자기 아버지에게 선물을 했는데 이 짐 캐리는 백지 수표를 거기다가 엄청나게 큰 돈을 적어서 아버지에게 준 겁니다. 실제로 그 돈이 있어서 준 게 아니고 실제로 그 돈이 있어서 준 게 아니에요. 있어서 준 게 아니고 아버지 내가 돈을 벌어서 이 돈을 아버지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없는 빈 수표를 아버지한테 적어서 준 거예요. 엄청난 돈을 적어서 준 겁니다. 그리고 이 짐 캐리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자기가 아버지에게 약속한 그 빈 수표를 계속 쳐다봤다는 겁니다. 계속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쳐다보면서 열심히 한 결과 굉장히 성공한 그런 미국의 영화 배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 캐리가 종이 위에 꿈을 기록하라. 그리고 그 꿈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라. 결국에는 이제 그 돈을, 물론 아버지한테 드렸을 때는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관에다가 그 돈을 넣고 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이 위에 꿈을 기록하라. 그리고 그 꿈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라. 종이 위에다가 꿈을 기록하고 그리고 그 꿈의 달성을 위해서 노력할 때 이룰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종이 위에 꿈을 기록하라. 그리고 그 꿈의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라.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도 마찬가지. I have a dream.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연설이죠. 여러분 뭐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도 굉장히 많이 들어봤습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미국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이 피부 색깔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이나 자질이나 그러한 것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나라. 하여튼 그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그 연설문 글도 정말 잘 썼어요. 네, 잘 썼어요. 그리고 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사실 그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 1964년도니까. 사실 정말 불과 몇십 년 전의 이야기라는 거죠. 물론 지금도 흑백 간의 갈등이 있죠. 어쨌거나 흑백 간의 갈등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었죠. 흑인 최초의 대통령이 되었죠. 그러니까 근데 마틴 루터 킹의 이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봉사 리더십, 종의 리더십이라고 해요. 종의 리더십. 종의 리더십. 사실 여러분 위대한 인물일수록 다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뭐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뭔가 자기 신의 것을 쌓으려고 하셨던 분들이 아니에요.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종의 모습으로 내려놓으시고 그것을 이루려고 했던, 뭐 예수님 같은 제 아들의 발을 씻기시고 섬기셨던 모습.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슈퍼 리더십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셀프 리더십의 핵심 역량 이렇게 키우자.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이 셀프 리더십의 핵심 역량을 키울 수 있는가. 첫 번째, 긍정적인 셀프 이미지를 개발해야 된다. 이거는 뭐 너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자발적으로 동기부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 세 번째,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능력을 개발해야 된다. 넷째, 내면의 자질을 개발해야 된다. 다섯째, 언제나 스스로 앞장서서 선도하는 태도의 개발이다. 자, 여러분 보시면 제일 중요한 거 일단 스스로 셀프 리더십이니까 긍정적인 셀프 이미지를 개발해야 돼요. 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긍정적인 셀프 이미지. 긍정적인 셀프 이미지를 개발하여야 한다. 긍정적인 셀프 이미지를 개발하여야 한다. 여러분들은 스스로에 대한 아주 좋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그것을 개발해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남을 사랑할 수 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발적인 동기부여할 수 있는 능력.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동기부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야 됩니다. 내가 동기부여가 안 되는데 다른 사람 어떻게 동기부여할 수 있겠어요? 그죠? 먼저 내가 동기부여가 돼야 다른 사람을 동기부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능력이거든요. 책임지는 리더니까. 리더는
자신이 한 결정에 대하여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책임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넷째, 내면의 자질을 개발해야 한다. 내면의 자질. 다섯째, 스스로 언제나 앞장서서 선도하는 태도의 개발. 리더는 앞에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앞서 나가는 그런 태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저는 그래요. 뭐 그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리더에 있어서는 개발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태도입니다. 앞에 서서 말도 할 줄 해야 되고, 앞에 서서 다른 사람을 동기부여도 해야 되고, 항상 앞서서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개발해야 한다. 사실 셀프 리더십을 키우기 위한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만약 여러분들이 실천해서 개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리더십을 갖출 수 있는 거예요. 자, 리더십을 개발하기 위해 업무 프로세스와 인간관계에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업무 프로세스 측면이 있고 하나는 인간관계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끝이네요. 자, 업무 프로세스 측면과 인간관계 측면. 그러니까 항상 우리에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는 어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측면이고, 하나는 그냥 인간 대 인간의 관계적인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업무 프로세스 측면에서의 우리가 길러져야 할 리더십이 뭐겠어요? 첫 번째 업무에 대한 이해겠죠. 내가 하는 이 업무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럼 당연한 이야기인데, 근데 여러분, 의외로 자신이 해야 될 업무에 대한 이해도 없이 일하는 사람들 꽤 많아요. 먼저 내가 해야 할 업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내가 과연 이 업무를 해낼 수 있는 업무에 대한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업무를 처리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지금 그걸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는데 그걸 한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나의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보충하거나 지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업무 프로세스 측면에서 리더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자신의 머릿속에 다 담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리더입니다. 결국은 최종 결정은 리더가 하는 것이니까. 두 번째, 인간관계 측면에 있어서는 뭐겠어요? 결국은 이제 동기부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행동을 하게끔 동기를 부여해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기부여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오늘날 계속 우리가 앞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인간관계의 측면에서 요즘 요구되는 게 공감 능력이에요. 공감 능력. 결국에는 얼마만큼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말하지만 리더는요. 반드시 팔로워가 있어야 됩니다. 팔로워가. 그러니까 팔로워가 없으면 리더라고 말할 수 없어요. 자기 혼자 나 리더야 이렇게 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리더와 팔로워 사이에 결국에는 뭐겠어요? 공감 능력. 리더가 팔로워를 공감해 줄 수 있는 능력. 리더가 팔로워를 동기부여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능력들이 있어야 된다. 요즘 굉장히 요구되어지고 있는 거죠. 공감해 줄 수 있는 능력. 인간관계 측면에서. 그리고 상호 보완해 줄 수 있는 능력.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것. 사실 상호 신뢰만 될 수 있으면
그건 정말 건강한 예,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문제는 신뢰가 안 돼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이제 다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배우신 셀프 리더십 강의 들으시면서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냥 이게 수업으로만 교양이니까 수업으로만 듣지 마시고 한번 천천히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되새겨 보세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것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리더로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